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3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선 선수와 홍세영 선수 중반전까지도 아직 승부를 알 수 없는 반집 승부를 거의 다투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정말 훌륭한 내용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김정선 선수의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연구생 당시가 회상이 되는데 네. 그때 당시는 사실 또 물론 지금 이 선수들도 승부에 강하지만 더 강했던 시기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김정선 선수가 단 한 번이라도 흥분을 해서 돌을 세게 놓거나 지금 누르고 있는 초시계를 세게 누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여전히 한결같네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선 선수가 평소에 흥분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정말 이창호 구단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지금 이곳 붙였는데 이 수는 좀 더 정교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수로는 네. 지금 붙이기 이전에 먼저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를 뒀다면 좀 더 좋고요. 그 차이는 백이 안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뚫리게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워낙 엷어지다 보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 수를 선택을 해서 백이 이렇게 두 점을 잡게 되면 이렇게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들여다봤을 때 이어주지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에 어느 정도 돌들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 교환이 없게 되면은 백이 이곳을 붙여서 늘 때 이곳이 없는 거죠. 아예 이곳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사활도 걸리나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 교환이 사전에 되어 있다면 이 사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백이 이곳으로 잡으러 오면은 귀로 응수를 하면 되고 귀에서 잡으러 오게 되면 또 변해서 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붙여간 수로는 먼저 들여다볼 타이밍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차이가 또 약간은 발생했습니다. 참 이렇게 승부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고 30초 초읽기가 불리면 좀 손이 빨라지고 시계를 세게 누를 법도 한데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네, 제가 사실 홍세영 선수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 선수 역시도 김정선 선수 못지않게 굉장히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고요. 아, 그 자리로 선수 교환을 하네요. 일단은 또 생사 자체가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확실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프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젖혀간 게 실수인가요? 네, 이 수가 왜 실수냐면 자체로 이곳은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가는 게 굉장히 훌륭한 자리고요. 흑이 이곳을 뒀다고 해서 이 모양이 완벽치가 못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추후에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 잊지를 못하거든요. 왜요? 잊지 못하는 까닭은 잊게 되면 백이 젖혀서 끊을 때 이어주는 게 아닌 뒤로 돌려버리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큰일 났죠, 이거는 흑이. 두 점이 잡히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흑이 백이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늘어두는 게 정수라면 이 교환은 무조건 흑이 악수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곳을 젖히지 않고 그냥 가장 큰 자리인 좌악이 이곳을 달려가는 게 정수였고요. 이 수를 두자 생각보다 그래프 계속 벌어지죠. 네. 무의식적으로 뒀을 수는 있겠지만 이 수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사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수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다시 잡히게 된다면 그냥 손해가 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둑 통틀어서 양 선수의 첫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래프가 조금 변동이 있다곤 하지만 기풍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수들이었고요. 지금 이 수는 명백한 실수로 보여지고 김정선 선수가 좀 더 포인트를 벌릴 수 있었던 찬스를 놓친 수입니다. 이 수는 막으면 당연히 흑이 빠지게 되죠. 지금 이 수로는 아래로 붙이는 게 유력했고요. 흑은 당연히 나가고
뚫어가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때를 기다려서 백이 끊어갑니다. 끊을 때 또 따라 나가게 되고 이곳으로 단수 치는 건 나가서 이곳 때리는 것과 단수 치는 곳을 맛보게 하면은 백이 타개하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껴붙이면은 오히려 흙이 이렇게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확실히 벌려나갈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책에서 많이 보던 맥점인데 지금이 딱이었네요. 네, 지금은 이교환까지 돼서 굉장히 더 좋은 장면이었는데 일단 아쉬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큰 자리를 백이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 쪽으로 그래프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흙의 실수입니다. 단수 쳤을 때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은 경솔한 수가 등장을 했고요. 그냥 막아서 처리를 하네요. 근데 만약 지금 단수 쳤을 때 뒤로 받는다고 하면 이 막는 자리에 돌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먼저 단수 쳐서 응수 타진을 할 수도 있어 보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수가 무조건적인 실수는 아닌 게 또 이곳을 달려갈 때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 느낌에도 먼저 단수를 쳐서 응수 타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일단은 차분하게 이곳으로 응수를 해뒀고요. 홍세영 선수도 좌악이 큰 자리 찾아갔습니다. 부분적으로도 끝내기가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포인트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네요. 좌면 쪽을 넘어가면서 이제 형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정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 건너간 수로는 좌악기를 찌르고 껴붙여서 응수를 해두는 게 좀 더 컸다라고 잉호즈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붙여서 건너가는 수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흙에게 차단을 당하게 되면은 이곳의 집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 한 점이 또 살아가는 수법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실수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제 후반전에 돌입을 해서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좀 쉬운 끝내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변 쪽도 아직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우변 쪽은 쌍방간에 일단은 급한 자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백이 먼저 두기에는 이런 것도 하나 때려지게 되면은 이곳의 연결 자체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백이 먼저 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흙이 먼저 두는 것 또한 이곳이 집의 경계가 다 깨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하변을 이렇게 두 번 둬서 때려내는 곳 그리고 이곳을 또 날일자로 향하는 곳 이런 곳들도 작지 않습니다. 큰 끝내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기풍의 선수들은 후반부에 강점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데 후반부에 약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풍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일수록 본인의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기에 후반 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김정선 선수의 후반 끝내기 실력을 어땠지 이렇게 좀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기억하기가 이제 너무 쉽지 않은 나이가 됐죠. 사실 김정선 선수도 현재 나이가 33살이잖아요. 네. 남자 선수들 이제 주니어 선수보다는 시니어 선수 쪽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봐야 되나요? 40살부터 이제 시니어 선수니까 20살부터 주니어 선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김정선 선수는 또 입단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인공지능 변화라던가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점들이 또 대국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본인이 입단을 한다고 해서 김정선 선수에게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좀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구생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아마추어 생활을 하게 된 선배들을 보면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뭔가 요즘에는 바둑 트렌드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절대 녹록치가 않죠. 여전히 이 김정선 선수가 아마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 중에 하나고요. 김정선 선수도 언제 프로 신분으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고요. 홍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변 쪽에 잡는 자리는 아직 남아 있는데 우변 쪽부터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백이 막으면서 일단 조금이라도 경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흑에게 이곳을 선수로 당하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이득은 아니었고요. 지금 양 선수가 백이 이곳을 때리고 젖혀갔는데 좀 더 큰 자리는 이 국면 위에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을 두기 전에 이곳까지 교환을 해두고 두게 되면은 흑이 그냥 손을 빼게 되면은 끊기기 때문에 치받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백도 치받아서 응수를 하고요. 흑이 이곳까지 받았다가는 선수로 당한 거기 때문에 다른 큰 자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백에게 이곳을 이렇게 당하면은 나중에 놓고 때려야 될 염려가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 달려가는 자리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반대로는 흑도 이렇게 호구로 막아가는 자리 엄청나게 훌륭한 자리입니다. 집으로도 크고 이후 활용 수단까지 남아있는 자리네요. 네, 일단은 우악이 선수 끝내기를 해갔고요. 저희가 앞서 살펴볼 때보다도 바둑판이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선수들이 형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수는 손해수입니다. 이수로는 아래로 빠져서 살았어야 되고 지금 흑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백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선수를 하면은 흑이 결국엔 세 집밖에 나지 않았죠. 네. 근데 이곳으로 살았다면 백이 젖히더라도 실전처럼 호구로 응수를 해서 삽니다. 이거는 백이 또 손해 교환인 게 추후에 흑이 이곳을 내려서게 되면 이 한 점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서 백이 결국에는 맞고 빠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정말 알기 쉽게 보더라도 흑이 그냥 두 집을 손해를 봤습니다. 받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생기네요. 네. 지금은 홍세영 선수의 아쉬운 실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30초 안에 또 형세 판단도 해야 하고 나머지 끝내기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의 생각을 좀 단순하게 맞췄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충분히 그 가능성이 보이고요. 김정선 선수도 이 자리 물론 큰 자리지만 네, 그쵸. 이곳이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찌르고 이곳 날일자 두는 자리가 너무나 큰 자리였기 때문에 이곳 두면서 다시금 미세해졌네요. 약간의 실수를 주고받으면서 형세는 다시 한번 맞춰집니다. 이 장면이 또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 이수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 이수로는 백이 찌르고 붙이는 수가 좋았습니다. 붙이게 되면은 흑이 있는 게 최선인데 그때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추후에 백이 아래로 내려서는 거를 선수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그렇다고 해서 흑이 실전처럼 둬서 받는 거는 백에게 이곳을 끊기고 찝고 목여치고 젖히면 이곳 선수로 다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런 정교한 수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런 맥점은 미리 좀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떠올리기가 힘들겠네요. 네. 재미있는 맥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 미세한 승부는 유지되고 있는데 확실히 김정선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국면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흑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승부로 보여집니다. 참 우상 쪽 같은 경우도 남겨두면 혹시라도 흑이 그냥 젖혀서 패를 버티는 진행이 나올까봐 항상 좀 떨리거든요. 네. 이곳을 젖히고 2단 젖히는 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모양을 백이 지킬 때 막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항상 저런 부분 때문에 형세 판단이 더 안 되더라고요. 지금 김정선 선수가 막아둔 수도 약간의 실수가 되는 건가요? 이 수는 사실 이곳보다는 중앙을 또 나가는 곳도 큰 자리였고요. 계속해서 미묘하게나마 좀 김정선 선수가 실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래프는 90%가 되었어도 집 차이가 한 집 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상 쪽에서 좀 머리 아프다라고 말씀드렸던 형태가 좌상에도 나왔네요.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백말들이 또 못 살아있는 형태 같으면은 여기 2단 젖히는 수는 더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생의 형태라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걱정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저런 형태는 바둑이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느껴지면 괜히 찝찝해서 좀 더 작아 보여도 그냥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점점 차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이런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계산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또 그런 수도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또 정교한 계산력을 갖추기가 또 쉽지 않죠. 지금 좌하기에서 김정선 선수가 이 끝내기를 해가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맥점입니다. 치중을 가서 찝고 맞게 되면 다음에 이곳으로 패를 들어가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바로 응수를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백이 얻은 효과는 흑이 먼저 이렇게 젖히고 이어서 끝내기를 하는 것을 선수로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맥점입니다. 좋은 끝내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승부는 좀 결정이 되곤 하니까요. 네, 가뜩이나 너무 미세한 바둑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 놓쳤다가는 바로 승부가 결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우하 쪽에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걸로도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이죠. 분명히 흑이 이렇게 살아둔 수로는 이곳으로 살았다면 지금 오히려 흑이 넉넉하게 이겨있는 바둑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실수도 흑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실수였고 이 바둑은 아직까지는 정말 눈 터지는 거의 반집 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끝내기에서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이겼겠지 하고 끝내기에 돌입해도 끝나고 보면은 생각보다 꽤 많은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등장하죠. 분명히 이 정도 큰 모양을 건설을 하면은 좀 낙관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세한 승부라는 거는 그만큼 정교하게 형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두 선수의 밸런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큰 실수는 잘 나오지 않네요. 네, 부분 실수는 등장을 했지만
계속해서 양 선수가 균형을 정말 잘 맞춰가고 있고요. 여기 단수 쳐갔는데 지금 백이 기회 잡을 수 어. 있습니다. 일단은 연장책을 써가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수로는 정수가 이 한 점 잡아두는 곳이 정수였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고 이 빈틈을 백이 찌를 수 있을 만한 수가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붙여가게 되면 일단은 네, 이곳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곳과 아니면은 이곳을 붙여가는 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곳의 단점을 보고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흙이 잡혀져 있으면은 애초부터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곳을 활용을 할 수가 없죠. 이수로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붙인다고 해서 흙이 받아주면 어차피 추후에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곳이 잡혀있기 전에 먼저 이곳을 노려가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흙도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받다가는 지금은 먼저 보여드렸던 이곳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두는 순간 흙 모양이 문제가 발생을 했죠. 아,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물어보라는 뜻이군요. 네, 분명히 지금 흙이 모양에서 빈틈을 보였고 백도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급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백이 굳이 이렇게 교환을 해둘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붙인다고 해서 백이 치중을 가면은 어차피 끝내기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교환도 약간은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빈틈 찔러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곳 붙여가는 수와 이곳 붙여가는 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으로 붙여가는 게 좀 더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붙이게 되면은 결국 흙의 정수는 있는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음에 이곳 먹히더라도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이기 때문에 확실히 활용이 됐죠. 자, 백이 정확한 수를 찾아낸다면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 방향은 맞았는데 좀 네, 다른 수를 선택했네요. 알기 쉬운 수죠. 일단 한눈에 보이는 선수 자리인데 네, 이 수는 약간이라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냥 붙여가는 수보다는 이렇게 두고 나서 백이 이렇게 또 치받아 가야 되는데 결국 이 교환은 백이 먼저 할 필요는 없었던 교환이기 때문에 아쉬운 교환입니다. 뭔가 감각적으로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느낀 것 같은데 디테일한 수를 찾아내진 못했어요. 네. 그로 인해서 흙이 지금은 약간이라도 두터워졌네요. 바둑판이 점점 채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흙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팀 간의 에이스들의 대결인 만큼 좀 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대국일 텐데요. 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대결일 것 같은데 양 팀의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팀을 온승훈 감독이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앞서도 계속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분명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또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중요한 또 역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온승훈 감독님이 훌륭하게 또 잘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승훈 감독 또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마바둑계에서 활약을 꾸준히 보였던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흑 입장에서는 전혀 기분 나쁠 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죠. 이 한 점도 잡아냈고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정리가 된다면 확실히 지금 흙이 살짝이라도 두터운 형세입니다. 이제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개가가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도 골치 아플 만한 곳이 이렇게 우변, 밀어가는 곳이 몇 집짜리인지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리고 상변 쪽도 백이 먼저 건드려 가는 것과 흙이 젖혀서 두는 곳, 또 정교하게 새 둬야 되고요. 이곳도 네 집짜리 살리는 맛도 남아있고. 아직도 변수가 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승기를 잡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이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홍세영 선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곳을 받아준 거는 흙이 치받는 부분이 또 선수입니다. 치받지 않고 당장 먹여치고 단수 치더라도 이 두 점을 살리지 못하겠네요. 중앙 쪽에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두었고요. 그것도 선수 자리고. 그러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이는 좀 줄어드네요. 네.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저 정도 그래프 차이면 흙이 여유 있는 반집 리드인데 사실 반집 리드가 여유 있는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네. 결국 방심할 수 없는 차이죠. 인공지능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거겠죠. 네. 여유 있는 반집 리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끝내기가 모두 진행이 되고 마지막 끝내기를 백이 하더라도 흙이 반집을 남겼을 때 여유 있는 반집 리드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역시나 이 수가 정확한 수가 아니었고요. 이 수로는 이곳을 먼저 웅크렸어야 됩니다. 이곳 웅크리더라도 백이 이곳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이곳을 선수로 당하면은 선수로 세 집짜리를 당했거든요. 후수 네. 네 집짜리 잡는 것과 선수 세 집을 당하는 거는 당연히 이곳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두면 백도 역시나 이곳을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두는 게 정확했습니다. 지금 흙이 돋기 때문에 백이 이곳 집어가는 자리 찾아내면은 엄청 미세할 걸로 보여집니다. 찾아갑니다. 사실 기사들이 형세 판단을 하고 좀 여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최소 두 집 반 정도 차이일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역시나 한 집 반이나 반집 승부다 보면은 계속해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집 반 정도 되면은 여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치중 갔는데 네, 이 수가 실수예요. 그래프가 넘어가요? 네, 이 수로는 정확한 응수는 이곳으로 차단을 했어야 되고요. 백이 건너갈 때 이렇게 늘어서 그러면은 이제 남은 끝내기를 진행을 해 가는데 결국 백이 이어가더라도 이곳을 먹여치면은 결국에 이곳에 응수가 하나 필요하죠. 네. 그렇게까지 쌍방 간의 최선의 수순을 이어가다 보면은 지금 흙이 이곳으로 막았으면은 빠지지 않고 흙의 반집승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이렇게 응수를 한 순간 이곳을 또 응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흙이 이곳을 단수를 쳐갈 때 백이 이곳 치받아 가면 됩니다. 받질 않고요. 네, 치받아 가고 흙이 때리는 것과 빠지는 것을 맛보기를 한다면 백이 반집을 남길 수 있는 국면인데 이곳에 이어갔네요. 받아뒀습니다. 이 수는 아쉬운데요. 지금 백이 이곳 잊지 않고 치받아 갔으면은 오히려 지금은 백이 여유 있는 반집 승리였는데 그 자리보다는 지금 저쳐간 그 자리로 내려서는 게 더 크다라는 뜻인가요? 네, 결국 이곳이 치받는 자리가 어느 정도 또 끝내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치받아서 이곳 젖히는 것과 이어서 연결하는 곳을 맛보기를 했으면은 백이 반집을 남길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은 0.0이고 승부를 알 수 없다라고 인공지능이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다 둔 것 같은데 인공지능도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수순이 진행되면서 점점
흑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말을 못 해준다는 거는 혹시 반패 승부가 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반패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반패가 백이 이곳을 버틸 수가 없는 형태여서 네, 지금은 확실히 좀 반집이라도 흑 쪽으로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세영 선수가 마지막에 이수가 등장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김정선 선수의 또 판단 미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바둑은 지금 조금이라도 흑 쪽으로 다시 기울었고요. 역시 당연한 이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 흑 쪽으로 그래프 올라가고 있죠. 뭔가 수순 진행되면서 확실하게 흑의 승리로 굳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수가 없어요. 흑이 그냥 이어주고 이곳과 이곳 두 집짜리 끝내기가 맛보기고 백이 역끝내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라면은 바로 이곳이나 밀고 들어가는 곳인데 다 맛보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바둑에서 결국 김정선 선수가 지금 이겼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기지 못한 이유는 이 모양이 굉장히 절묘한 모양입니다. 흑이 찝는 순간에 백이 한 집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 받아야 되나요? 네, 결국 여기가 공배가 메워지게 되면은 이곳을 끊고 이을 때 이곳이 선수로 듣죠. 잡게 되면은 끊고 단수를 치는 순간 큰 수가 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곳을 이어갈 때 패가 납니다. 그 부분이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는 지금 반집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곳을 결국 흑이 찾아가게 되면 한 집 깨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흑의 반집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프로는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수순이 진행된다면 흑의 반집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그래프도 흑 쪽이 올라오고 있고 참 이 부분 묘하네요. 아쉽네요. 네. 네. 그만큼 상단 쪽 끝내기가 좀 중요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래프는 더 이상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백이 둬서 지금 인공지능은 세 집 가까이 손해를 봤다라는 뜻인데 당연한 끝내기 해 간 거고요. 네. 지금 쌍방간의 최선의 수순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흑이 이곳을 잇는 게 선수고요. 단수를 치고 빠지면 여기서 이곳을 잇는 거는 역끝내기 한 집이고 이곳을 두는 거는 후수 두 집짜리다 보니까 평소라면 같은 상황이지만 아예 끝내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백이 이곳을 젖혀 이어야 되거든요. 두 집짜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결국 흑이 마지막 끝내기인 이곳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바둑은 흑의 반집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와, 결국 마지막 끝내기가 흑의 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렇게 가끔 다두고 그래프 변동이 심해질 때는 한쪽에서 진 걸 확인하고 좀 버텨갔을 때 그래프가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죠. 백이 어차피 정상적인 수순으로는 반집이 졌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패를 버틴다라든지 이곳을 젖혀두고 버텨가는 수순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을 해서 저런 그래프를 나타내 주고요. 더 이상 이바둑은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홍세영 선수가 이곳을 못 보지 않는 한 흑의 승리로 결정지어질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 마지막에 차지해서 반집 승리하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끝내기 하나 남았거든요.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마지막까지 잘 확인을 못하다가 그 끝내기를 당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엄청난 좌절감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김정서 선수 마지막에 상대방 실수를 정확하게 낚아챘다면 반집 역전할 수 있었는데 네, 이수가 이바둑에서 마지막 패착이 될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았던 반집의 행방이 결국은 흙 쪽으로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둑을 보시는 분들도 끝내기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끝내기의 영역 자체가 계산을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면 정확하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통 또 끝내기라는 영역을 흥미를 갖는 경우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도 덜 기울이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끝내기 영역이 약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냥 단순 연장체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정교한 수순인 게 흑이 이곳을 선수하고 백이 때렸을 때 추후에 단수를 치고 팩감이 한 팩감 더 나오죠. 단순하게 그냥 둔 거에 비해 팩감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는 수법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에 반패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 괜히 교환을 해두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죠. 끝까지 정확한 수순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참 끝내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신진서 선수가 이 끝내기를 돌입할 때 인공지능이랑 대국을 하게 된다면 최소 5집은 유리해야 본인이 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실제로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대국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실제로도 신진서 선수가 4~5집 정도 우세하다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전을 당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신진서 구단도 그 정도 유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네. 끝내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정확하게 찾아가겠죠. 그 자리 공배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공배 배우면 또 갑자기 승부가 바뀌겠어요. 자, 정확하게 찾아가고 백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저거 받을 때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정말 받기 싫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 같은 경우는 흙이 공배가 메워졌을 때 끊고요. 그냥 있는 거는 단수 쳐서 뭐 수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의 정확한 수순인 이교환을 해두고 백이 잡는다면 이쪽에 수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젖혔을 때는 이곳의 응수가 불가피한데 있는 순간 이 교환 때문에 결국 패가 발생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이거 패 버티고 싶은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결국에 이 모양은 백이 한 수 더 가열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버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단패일 때는 패감이 아무리 많아도 한 수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렇고 한 수 늘어진 패 같은 경우는 공배가 다 메워져 있고 패감이 없는 경우에는 가열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해프닝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가열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반집을 이긴 줄 알고 있다가 가열수를 안 해도 되는 룰 때문에 역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는 무조건적으로 가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이 버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흔히 등장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들도 가끔씩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네.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이민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대국할 때도 그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아있고 가일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패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에 수가 나는 입장에서는 수가 났다 뿐이지 사실 패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한 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열수를 안 해도 되고요. 그로 인해 이제 분명히 한 집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지금은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받았고 이 수가 놓여지게 되면서 반면 이에서는 흑이 백보다 7집
많게 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베개 형태처럼 흑도 중앙 부분에 약간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을 법도 한데 이번 대국에서는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이 바둑은 후반부 돌입하면서 양 선수가 좀 실수가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홍세영 선수에게 좀 더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찝찝한 형태에서 형세 판단이 안 돼가지고 네, 공배를 메우면서 버티다가 수가 나서 진 적이 있거든요. 가에서 하셨으면 어떻게 됐었나요? 반집 이겼어요. 공배를 센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못해서 아, 반집 승부인데 확신이 안 들어서 버텼다가 수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쵸. 공배를 센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공배를 메운 입장이 무조건적으로 한국 룰에서는 반집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될 때는 마지막 공배를 누가 메우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 공배를 혹시 내가 메우게 된다. 그러면은 찝찝한 곳이라면 응수하지 않고 버텨가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죠. 사실 그냥 연습 대국이었고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아, 연습 대국이었나요? 교류전 대국이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팁들도 알고 있으면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공배가 몇 개 남지 않았고요. 4개 남은 거죠. 네, 4개가 남았다 보니까 흑이 먼저 배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게 되고 그로 인해 백이 반집 패배를 하게 되겠죠. 아, 정말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집을 다투는 바둑이었습니다. 결국은 홍세영 선수의 반집승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후반부를 많이 짚어볼 것 같아요. 네, 많이 짚어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눈에 이곳이 패착이었다라고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곳도 작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백이 이어둬야지만이 추후에 이곳 빠져갈 때 더 큰 끝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지 않은 자리여서 바로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순이 채워졌고요. 자, 오늘 김정선 선수와 홍세영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홍세영 선수의 흑 반집승입니다. 자, 김정선 선수와 홍세영 선수 오늘 계속해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고 대국 내용 또한 계속 무난하게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경기도 팀의 주무인 박시열 프로가 또 열심히 대국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이제 개가를 마치고 두 선수가 복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복기를 나눌 때도 뭐 크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정확히 패착이었는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선수가 나중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박시열 프로가 김정선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네요. 네. 김정선 선수가 패배를 하고도 좀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미세한 바둑이었고 형세 판단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다 돼서 그때 좀 승부의 윤곽이 드러나서 그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전 시즌과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괜찮고 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목표랄 것은 없고 그냥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포스트 시즌을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그렇고 이제 팀원들도 잘해서 포스트 시즌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대국 선수들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내용을 보여준 것 같은데 역시 끝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내용 보여줬는데 그만큼 홍세영 선수에게 운이 좀 더 따랐던 것 같고요. 홍세영 선수 이 대국 승리로 3전 전승이거든요. 올해는 한층 더 좋은 내용
좋은 성적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가 종료되었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팀과 부산 이붕장학회 대결이었는데 5대0 승부가 나왔습니다. 부산팀이 이전에도 4대1 대승을 거둔 바가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엔 5대0 정말 대승을 거뒀네요. 3라운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팀도 순천만팀을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뒀고요. 경남팀과 전라남도 팀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역시 평창팀과 충청북도 팀이 3대2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번 라운드에 5대0 승부가 2번이나 났다라는 게 이색적인 결과네요. 자,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가 현재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립니다. 올해 부산팀 기세가 심상치 않고요. 이 팀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 그 이후의 팀들 역시도 2승 1패 팀도 상당히 많고 1승 2패 팀들 또한 여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선수들 다승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유명한 선수들이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역시 그렇고요. 아산팀에서 전승자가 2명이나 있네요. 이 선수들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 선수들은 좀 어떨까요? 현재 전유진, 김수영, 조은진, 송예슬 선수가 전승을 달리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판수가 적지만 현재 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 선수들 또한 권가영 선수를 제외한다면 한 선수 한 선수 모두가 다 베테랑 선수들이네요. 역시 베테랑 선수들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을 살펴본 홍세영 선수, 이 선수가 속한 부산팀도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팀도 그리고 홍세영 선수도 이 기세를 어디까지 이어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라운드를 보내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근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